내성적인 학생은 진지해서 좋고,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어서 정확해서 좋고, 질투심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고, 자신감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고, 직선적인 학생은 속 정이 깊어서 좋고, 생각의 차이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국가적인 사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그래요. 자, 미국에 최근에 일어난 어떤 한 일입니다. 파울볼인데 이 파울볼에 어디에 맞았냐면 요거 맥주 회사입니다. 코어스 광고인데, 코어스 맥주인데 여기 맥주 회사의 광고판을 맞췄습니다. 이 공이.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광고판이 여기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까맣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는 내내 이 광고판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가 깨져가지고 마치 웃고 있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오타니가 쳤는데 광고판이 깨졌어요.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요거 딱 여기가 깨졌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 여러분이 이 맥주 회사의 CEO라면 어떻게 이 일을 판단하시고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그 광고판 깨졌으니까, 깨진 거 광고 제대로 안 나갔으니까 그거 협상해. 좀 깎어. 아니면 그거 회복할 때까지는 비용 좀 낮춰.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맥주 회사에서 요거를 하이제킹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납치하듯이 이슈를 가져와서 그것을 광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어스 라이트 맥주를 한정판을 출시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한정판이죠. 한정판 출시해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딱 요 광고판에 깨진 부분을 가지고 제품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한정판으로. 그리고 이 한정판을 출시하니까 이게 날개 돋친 듯 팔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굉장히 키워드가 검색량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다음번 오타니 쇼헤이가 출전하는 그 경기장에 광고를 냈습니다. 또 광고를 냈어요. 엄청 크게 광고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아예 구멍을 뚫었죠. 이걸 보면서 이제 모두가 그것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SNS에다가 요거를 즐기죠. 일거에 이 코어 라이트 맥주는 코어 맥주 마시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제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격려하는 문화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조직 내에서 자꾸 비판하고 우려를 이야기하고 견제하고, 야 잘못되면 안 돼, 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거는 이런 게 문제니까 조심해, 이런 문화 속에서는요 이렇게 발빠른 조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미지 아마 아실 겁니다. 타이거 우즈가 오랜만에 현역에 복귀해가지고 티샷을 날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티샷을 보죠. 그리고 뭐예요? 전부 다 카메라 들고 있죠. 근데 요 남자, 이게 이제 우연히 신문에 나왔는데 요 남자가 눈에 띈 겁니다. 요 남자 도대체 누구냐? 이 사진에서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전부 다 이 남자 보이죠? 도대체 저 남자 누구냐? 전부 다 지금 이 역사적인 타이거 우즈의 티샷을 카메라에 담아야 되는데 혼자 맥주 들고 있죠. 그리고 아주 존경과 집중의 눈빛으로. 만약에 이 남자가 자기 맥주 보고 있었으면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타이거 우즈에 대한 그 존중심은 느껴집니다. 그 역사적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존중심은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케팅 책임자나 혹은 경영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정판 출시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미켈롭 회사입니다. 미켈롭 회사이고 맥주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맥주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맥주 무료로 주겠다. 그 다음에 티셔츠까지 만들고 모자까지 만들었습니다. 모자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런 조직이 문제를 지적하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문화예요. 세상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에게도 100% 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100% 잘한 건 아니죠. 뭔가 부족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데 너무너무나 익숙해요.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데는 느려요. 근데 문제를 지적하면 마치 내가 똑똑해 보이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 와서도 어디 가서 좀 한마디 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똑똑하다, 점수도 잘 받고 토론에서도 이기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회사에 입사해서 보니까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영업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생산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김대리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문화가 커지니까 이런 어떤 발빠른 이런 마케팅적인 혁신들이 조직 내에서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북쪽에서 좀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왔어요. 태풍을 겸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기 구조하러 가셨더구만요. 구조하러 가셨다고 하면 안 되죠. 갔더구만요. 직무를 심히 태공하더니 수해 책임 간부 무더기 처형이에요.
이게 징계도 아니고 처형이에요, 처형.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가혹할 정도로 정말 고사포를 쏴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참 이런 문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든 겁니다만, 조직이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방향성이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하면 처형하는 방식으로 가면 두려움의 문화가 쌓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유치원도 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안산 동상고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일대 교장 선생님인 김인중 교장 선생님의 책이에요. 여기는 이제 안산 동상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지, 자, 그 책 한 중간 부분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진지해서 좋고,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어서 정확해서 좋고, 질투심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고, 자신감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고, 직선적인 학생은 속 정이 깊어서 좋고, 생각의 차이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30대 초반, 초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한동안 제가 아예 외우고 다녔을 정도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뒤집으면 안 돼요. 진지한 학생은 내성적이어서 싫고, 정직한 학생은 사교성이 적어서 싫고, 정확한 애들은 소심해서 싫고. 이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실무는 잘하지만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영업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생산 프로세스 잘 잡고 있는데 생산부 직원들 말 무시하는 생산부장님 있죠? 직원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관계도 좋고 깔깔 꽂고 웃어요. 근데 매번 결산 늦게 외워요. 지원실장. 디자인적 감각 탁월하여. 결과 좋아요. 근데 일정을 안 맞춰. 디자인실장. 회사의 꾸준일 도맡아서 합니다. 해결 잘해줘요. 근데 보고는 잘 안 해요. 총무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격려할 수 있습니까?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엇인가의 약점은 강점의 결과물로 발생합니다. 약점은 강점의 결과물이지 별도로 존재하는 오브제가 아닙니다. 이쪽에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빛의 결과물로 어둠이 생깁니다.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차갑게 묘사함으로써 현실에 그대로 직면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내 감정이 들킨 것 같은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약점은 강점의 그림자이므로 꼼꼼한 사람은 속도가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이 탁월한 사람은 늦게 가져와요. 분위기 좋은 사람은 꼼꼼하지가 못해요. 프로세스 강한 사람은 감정을 무시한단 말이죠. 강점은 약점을 수반합니다. 약점은 강점의 그림자일 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강점과 양점을 별도로 보면 약점을 강점의 레벨로 갖다 놓는 어떤 그 인정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약점과 강점은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중세후 교부 철학자이잖아요.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위란 뭐냐? 따뜻함과 추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열 없음의 상태다. 따뜻하지 않음이 추위이지 추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악이란 뭐냐? 선의 반대말이 아니다. 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해가지고 둘이 싸운다. 뭐 하데스와 제우스가 싸운다. 그런 거 아니다. 악이란 선의 없음이다. 선이 없음이 악으로 드러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동급이 아니에요. 악은 여기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지옥이 어디냐? 천국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악이 어디냐?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이 없음의 상태. 그것을 우리는 어느 지점부터는 악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란 말이죠. 강점과 약점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강님의 문제를 지적하고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도 어떤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보이세요? 이제 모든 부서는 부서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박수 쳐주는 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1년 전 로켓 발사 4분 만에 폭발했지만 환호하는 스페이스X 직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4분 만에 폭발했어요. 그런데 실패죠. 그런데 손을 들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도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실패했는데 웃어요. 왜 그래요? 박수 쳐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우려를 제시할 요소가 있다면 박수 쳐줄 수 있는 요소에 방점을 찍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우주 탐험의 새 역사. 그리고 이거죠. 요거. 스타쉽 5차 때 발사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말씀드렸지만은 150명 태울 수 있는 1차 로켓의 성공적인 회수까지 가능해졌죠. 왜 그래요? 실패를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문화가 아니라 잘한 것을 격려하는 문화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나사가 70년 동안 못했던 거 스페이스X가 20년 만에 해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례를 발견할 때, 지식을 발견하고 격려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칭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행동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격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도 사람의 이미지나 인격에 집중하지 말고 초기 이미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의사결정은 반드시 사실을 기반하고 사내 정치와 소문만 믿고 의사결정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시라고요? 사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사례, 그 행동에 집중해야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어.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일도 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한강님에 대해서 제가 박수 쳐드리는 이유는 그의 100%를 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의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것이므로 성과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목표 달성 및 성과 평가해주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리더가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발견하고 그 사례에 대해서 격려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영업팀장이 되어서 1년 내내 성과 못 내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중간 수준의 수주에 성공했어요. 이거 격려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사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아마 A, B도 못 줍니다. 저는 C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 수준의 수주에 성공했어요. 격려합니까? 박수 쳐줘야죠, 이거. 생산부 과장이 매번 품질 문제 내다가 한 달 동안 양품 생산을 처음으로 했어요. 문제 없이 양품 생산했어요. 선물해 줄 수 있습니까? 매번 문제 일으키다가 이번 달 한 달 딱 양품 나왔어요. 그 선물 뭐 하나 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 겨울이니까 머플러라도 선물해 줄 수 있습니까? 해줘야죠, 그거. 자, 물류수불 매주 안 맞아. 금요일에 저녁마다 나 퇴근 못하게 만들어. 근데 이번 주에 맞았어요. 근데 5배송이 늘었어. 오랜만에 물류수불 맞았는데 5배송 늘었어요. 그거 격려할 수 있습니까? 격려해야죠. 물류수불은 이번 주에 맞았잖아요. 5배송은 늘었지만 요거는 또 개선하면 되는 거고, 그 사례를 보면 사람 전체를 평가하자면 이 세 사람 전부 다 A 못 줍니다. B도 못 줄 것 같아요. 저라면 C 줄 것 같습니다.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 있습니까? 격려하죠.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번에, 제가 은유적으로 A, B, C 합니다만 실제로 저는 평가는 안 합니다만 어쨌든 C에서 B가 되고 B에서 A 될 수 있잖아요. 요게 리더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 내에서 어때요? 지식 토크 하시죠? 여러분들 지식 토크 하시기 바랍니다. OKR 파티 할 때 지식 발표하죠? 그때 그 개인이 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 지식에 대해서 상 주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주는 거다. 리더는 인격이 아닌 실력과 성과에 집중하는 것.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